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3개월 만에 2000선을 탈환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어제 2000선 회복의 1등 공신을 외국인 투자가들였습니다. 5천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줬고 11일째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기간 동안 2조 4천억 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은 난항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양적 완화로 인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의 재정위기도 완화가 되고 있고 중국 경기는 바닥을 형성하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에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급호전과 삼성전자의 강세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강세 신호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추가적인 상승을 내다보자라는 의견들이 무르익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마디 지수인 2000선까지 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펀드 환매 등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요. 과연 여기서 더 갈까요? 쉬어갈까요? 이제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보성 기자입니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하락으로 일제히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경기 부양 조치가 국내 증시에는 큰 호재로 작용하면서 2000선 회복까지 이끌긴 했지만 뉴욕 증시에 미친 영향 계속 미미한 모습 속에 오늘은 하락폭을 오히려 키워갔습니다. 재정 절벽 이슈에 다시 한번 시장이 포커스를 맞춘 가운데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 측이 재정 지출 삭감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3대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13,170선에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72% 하락 마감으로 2,99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0.63% 하락 마감이었는데요. 1,419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반에 잠시 상승권에 머물렀고 이내 하락으로 방향을 바꾼 다음에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구간이었고 장마감 30분을 앞두고는 장중 저점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 5시 현지 시각으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백악관에 다시 한번 회동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저점은 조금 탈피한 구간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56% 조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미친 영향력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의 부정적인 발언이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정 지출 삭감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 측이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 11월에 소매 판매액이 발표됐는데 전월보다 0.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0.8%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째 감소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었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업종별 등락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캐터필러가 0.4%로 가장 크게 올랐고 월마트가 이틀간의 조정을 딛고 오늘 장에 상승 마감하며 0.15%가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중에서는 구글이 구글맵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소식 속에 상승 마감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내일 14일부터 1억 5천만여 주의 주식 매각 제한이 해제된다는 소식에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동향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을 다시 한번 승인했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한 것이었는데요. 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0.4% 올랐습니다. 7,582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1% 하락으로 3,643선에 마감했고 영국의 피츠백 지수 같은 경우는 0.27%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럽 증시에 미친 영향력들도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이 그리스에 대해서 491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독일의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악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르노사는 볼보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업종별 등락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 업종이 하락 마감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는 도이체방크가 4분기 실적 악화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3.73%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영국 증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7%대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역시 업종별 등락을 살펴본다면 전 업종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카크 지수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보합권의 마감을 기록했고 역시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기술주가 1%대의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노사의 흐름이 이날장에서 좋았습니다. 르노사가 1.49%, 1.5% 정도 올랐습니다. 볼보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전해지면서 르노사가 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력들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은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띄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경제 지표가 모두 좋았던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어제 유럽장 마감 후에 S&P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해서 앞으로의 흐름 주목되고요. 오늘 오후 5시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재정 절벽에 관한 협상이 다시 한번 재개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